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뉴욕 증시 점검하면서 우리 시장 영향 미치는 것들 얘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는 또 지표가 조금 부진하게 나왔고요. 네. 또 이제 브렉시트 얘기는 뭐 저는 사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도 아니다. 그 얘기도 조금 노이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징 좀 봐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실적 시즌 어떻게 워낙 좋게 시작됐고요. 네, 실적은 잘 나오는 것 네, 같더군요. 오늘도 네.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왔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드릴 넷플릭스도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오늘 그보다는 월간 주요 경제 지표 중에 뭐 한 3개를 꼽으라면 소매 판매가 들어가는데 소매 판매가 오늘 생각보다 완전히 반대로 나왔습니다. 이번 9월 달에 한 0.3%. 아시다시피 모든 이런 수치들은 전월 대비를 기본으로 합니다. 전월 대비 0.3% 정도 늘어날 줄 알았는데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0.3%가 났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좀 다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제 제조업도 약간 2개월 연속 다운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소매까지 그러면 약간 글로벌 경기에 대한 둔화 이런 우려감이 역시 살아있는 것이 되겠죠. 특히 자동차가 별로 안 좋고요. 건설용 자재 그리고 온라인 쇼핑도 좀 약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마이너스 0.3이 났다고 얘기했는데요. 미국의 한 최근에 90년의 역사를 보면 전월 대비 한 0.35%가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좀 반대로 나온 것이 약간 시장에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나왔고요. 이거는 5년 동안의 추이인데요. 아주 뭐 심각한 건 아니고 간혹가다 1년에 한두 번씩 마이너스로 가는 적이 있지만 이게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그나마 버팀목이 소비인데 이것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이제 브렉시트 얘기 나왔지만 다른 것들이 뭐니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죠. 블룸버그와 워싱턴 저널하면 그나마 권위 있는 쪽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이 대두를 연 400에서 500억 달러 이제 사기로 했는데 실제로 자기네가 좀 보니까 언제 어떻게 산지는 얘기한 적이 없다. 중국이 얘기해 준 적이 없다 얘기하고 있고요. 블룸버그에서는 중국에서의 농산물 구매 확대는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한 거, 25% 늘린 거를 좀 다시 철폐하고 이 정도가 약속이 있어야 되겠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과 약간 다른 거죠. 물론 이제 11월인가요? 또 이제 그 앞에인가 정상회담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만나갖고 뭔가 그 정상회담이 있을 거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뭐 사인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뭐 사인을 하건 말건 뭐 결과가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발끈하면서 무슨 소리냐 지금 사고 있다라는 얘기했거든요. 그렇지만 뭐 진실은 잘 모르겠고요.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약간 경제적인 걸 외고 말씀드리면 어저께 말이죠. 어저께 CNN과 뉴욕타임즈에서 같이 공통으로 하는 이제 그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방송 토론회가 있었는데 어찌 되었건 지금 아주 치열하게 지금 조 바이든과 엘리자베스 워런이 붙어 있는데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의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간 하도 언론에서 맞아갖고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여러 명의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했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 늘 하는 얘기지만 민주당 후보가 집권하면 지금 1929년 대공황과 같은 경제의 크래시, 아주 폭락이 있을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크 모비우스 같은 사람들도 워낙 지지하는 사람인데요. 엘리자베스 워런이 되면 25% 주가 떨어질 거란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오늘 약간의 말씀드렸던 노이즈 중에 하나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실적만 간단히 보면 오늘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장 전에 나왔습니다. 전망이 주당 51센트 이익이었는데 56센트로 약간 아주 서프라이즈 얘기하기에는 약간 무적한 정도였고요. 모든 분야가 대부분 매출이 좋았습니다.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약간 다시 고점에서 밀렸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관련해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예전에 이제 CB 인수를 통해서 워렌 버핏이 일대주주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일대주주인데 SEC, 즉 우리나라를 보면 금융감독원 이런 쪽을 통해서 추가 매수를 좀 허가해달라 뭐 이런 거를 요청했다는 것도 일단 주시장에서 호재 측면이 되겠고요. 그 밖에 오늘은
그 소프트웨어 쪽이죠.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경쟁이 격화된다는 얘기가 뭐 여러 군데 나오면서 어도비라든가 워크데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늘 주가 좀 내려간 것도 오늘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실적 관련해서 몇 가지 기업들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보면 미국 언론에서는 넷플릭스 얘기가 전면에 많이 올라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에 가장 핫한 것은 네. 넷플릭스가 되겠고요. 어찌됐건 빵의 한 주식이었고 올해 한 3월까지만 하더라도 제일 강했던 주식인데 그 이후부터 이제 훅 주가가 한 두 차례 걸쳐서 레벨 다운되면서 연초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가 있는 빵 주식이 되겠습니다. 왜 두 번이 떨어졌냐면 3월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발표됐고요. 지난 2분기 실적 때는 실제로 미국의 가입자가 순증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가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에서 51만 7천 명으로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월가 예상치보다 못 미쳤지만 그래도 증가세로 바뀐 것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이 나왔고요. 실적은 워낙 그 항상 슈퍼 깜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1달러 예상했는데 1달러 50센트 가까이 벌어온 것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신규 경쟁의 구도에 관해서 회사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는 것인데요. 한 달 전쯤에 그 리드 헤스팅스 회장이 직접 신규 경쟁사들이 늘어나서 약간 걱정된다 이런 투로 얘기하면서 주가 한번 더 한 차례 내려간 적이 있는데 이번은 완전히 톤이 바뀌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아직 콘텐츠가 부족하고 디즈니는 워낙 자체적인 콘텐츠를 줄이기 하기 때문에 좁다는 겁니다. 콘텐츠의 다양성이. 하지만 자기는 전 세계를 아우르면서 확실한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뭐 자신감을 피력하는 건데 그들 경쟁사들이 그러게요. 시장에서 이긴다면 니들이 잘 돼, 우리도 너희들 잘 잘하면 된다. 뭐 이렇게. 그 시장 자체가 더 커진다는 건데 그 네. 배경은 이겁니다. 워낙 먼저 했다는 것이고 여전히 전 세계에서는 아직까지 케이블이나 지상파를 통해서 보는 사람이 아직도 훨씬 많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당연하죠. 7,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지금 고작 여기 1억 5천만 명이 지금 가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빗대서 얘기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근데 전고점에서 지금 7, 8% 올라가면서 지금 다시 오늘 가격 이런 식으로 끝나고 내일 오늘 밤에 정기장을 열려면 300달러 바로 돌파하면서 주가는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기업과 관련된 얘기가 많았습니다. 예, 특징주 가운데서 국내 증시와 연관 지을 만한 기업은요? 네, 한 2주 전, 3주 전부터 한번 그 다시 증권사 미국 주식 시장에서 증권사의 무료 수수료 얘기를 한번 예.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이제 선봉에서 섰던 기업이 먼저 치고 나간 것이 인터랙티브 브로커즈 그룹입니다. 전통적인 이제 디스카운트 그 브로커 하우스가 되겠는데요. 주식 거래소로 이제 새로운 계좌 만드는 사람 조건으로 완전 무료, 평생 무료가 되겠는데요. 실적 오늘 발표했는데 기대 이하가 나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연이어서 찰스 수압, TD 그리고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경우에 무료 선언을 하고 속속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경쟁 심화가 되겠고요. 큰 기업들이 무료 수수료로 나갈 경우에 이런 전문적인 그 디스카운트 스토어는 상당히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국내 증권사는 아직 이 정도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증권사는 좀 너무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살아남고 리딩하는 것은 결국은 은행 업무까지 계속 추진하고 아직 다 확정된 건 하나도 없지만요. 다양한 쪽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탑픽으로서는 여전히 키움증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키움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이제 뭐 대표적인 증권주의 탑픽으로 늘 말씀하시는데요. 뭐 최근에 조금 보면 동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전보다는 말이죠. 네. 왜냐하면 뭐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번에도 조금 뭐 어려운 걸로 또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뭐 안 강하니까 오히려 좋다라고 리스크 해소라고 할 분도 있는 것 같고 네. 말씀하셨던 이전부터 말씀하셨던 그런 관심의 근거가 훼손된 건 없습니까? 네, 말씀하신 거 네.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왜 지금 증권사, 네. 증권업종 좀 보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냐면 증권업종 물론 같이 가는 성격이 있는데요. 네. 저는 하여튼 올해 증권업종의 가장 큰 핵심은 주식시장이랑 같이 제일 민감하거든요. 네. 특히 키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 브로커리지 쪽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아직은 많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올해보다 내년은 주식시장이 좋아진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거래도 늘어나는 만큼 정도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핵심은 누가 뭐래도 저는 키움증권.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방송 보신 분들의 20%가 키움에서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저 웬만해서는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새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키움의 점유율이 오히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뉴욕 앤 서울 MTN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